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 첫 주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 계획서와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야기 드렸다시피 장병윤입니다. 그리고 제 오피스는 다산간 420호고 이메일은 by장@a주.ac.kr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면 제 방 420호 다산간 420호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은 10%, 미드텀은 40%, 파이널 이그잼, 기말고사는 50%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40%가 10 플러스 30, 50%가 20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간고사를 중간 보기 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보고 기말고사도 두 번으로 나눠서 보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텐트티브 임시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퀴즈도 보는 것도 한 번 더 퀴즈나 또는 홈워크 이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성적 먹이는 부분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의라기보다는 하나의 통계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보기 방식,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으로 통계학을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통계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리얼리티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학에 이 통계학을 잘 적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비용 절감, 혁신의 기회 등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통계학 점수에 대한 겁니다. 경영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한 학생이 필수 과목인 통계학 과목에 첫 수업에 출석하고 있다. 이 학생은 통계학 과목은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도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걱정을 들어보기 위해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작년의 점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통계학 교수는 학기 연구과제와 기말 시험으로 구성된 최종 점수표를 제공한다. 이 학생은 이와 같은 최종 점수표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전에 통계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거고 또는 리얼리티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리얼리티를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통계는 어떤 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용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 통계학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에 총 학생은 몇 명이 나옵니까? N이라고 했을 때 반의 학생은
총 지금 60명입니다. 총 60명. 뭐 large n, small n인데 여기서는 이제 총 학생이니까 large n을 쓴다고 했을 때 요약 통계를 보시면 평균 점수가 72.67, 중앙값 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교수님하고 뒤에 하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통계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본다고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통계 평균하고 미디안이 충분한 정보인가 그걸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데이터의 어떤 중앙값, 중심에 대한 값을 봤었고 지금은 흩어짐,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점수들은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가 또는 넓게 펴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의 정도, 평균 주위의 흩어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통계학에서는 구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계학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점 이하 또는 80점 이상의 얼마나 많은 점수들이 존재하는가 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A, B, C, D 학점의 비율은 얼마인가 아까 본 점수로부터 A, B, C, D 학점의 비율은 얼마인가 그래프 기법인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은 정보와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자주 그리는데 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위에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보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X축은 마크를 나타내고 Y축은 프리퀀시 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80점 사이에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전의 예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하나의 파트인 기술 통계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descriptive statistic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하고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알기 쉽게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기술 통계학의 한 가지 형태는 통계 전문가들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쉽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래프 기법이 있다. 그래피컬 기법,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래프, 테이블 이런 기법들 또는 수치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통계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그래프 기법들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 통계학의 다른 형태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수치 기법, 누메리컬 테크닉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으로 평균과 중앙값 이런 거 아까 했었죠.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 그런 게 있고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이다. 뭐 고등학교 때 거의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데이터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통계 척도들이 또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학,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정보는 작년 학생 60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전에 n = 6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60명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통계학을 들은 전체 인원이 12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분산 히스토그램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그대로 평균 분산 히스토그램이 필요한데 지금은 만약 120명이면 그런 정보들이 추론 통계학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추론 통계학. 그래서 통계학의 다른 한 분야인 추론 통계학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 추론 통계학 분야가
기술 통계학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론 통계학은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얻거나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120명의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60명만 사용한다. 그래서 60명은 표본 데이터에 되는 거고 120명이 모집단으로 되는 겁니다. 120명의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60명이 사용한다. 이런 게 바로 통계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좀 있을 4.15 총선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즉 최종 결과 모집단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기 전에 표본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추론 통계의 기법은 이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준다. 이게 이제 통계학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 대신 적은 수인 6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데이터로부터 전체 학생인 120명의 학생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 추론 통계학은 이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 것 또는 예측을 하는 것, 요게 추론 통계학이라고. 이상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통계학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수치, 테이블, 그래프 기법으로 기술 통계학인데, 수치적인 기법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레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학의 수치적인 기법. 그리고 테이블, 그래프 기법이 있는데, 테이블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나중에 배울 겁니다. 큐뮬리티브, 렐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도수 분포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상대도수 분포법, 여기 이제 누적 상대도수 분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경영 통계학 자료 분석 수업 시간은 요 정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는 이제 히스토그램, 어자이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추론 통계학에서는 추정과 가설 검정,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통계를 외웠으면 여기까지 이제 주로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더 나가서 해기 분석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의 어떤 기본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웠던 게 통계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통계란 뭐였죠? 통계란 그런 것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얻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수치를 수학을 사용해서.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보면 리얼리티를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생각의 틀, 질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기법, 이 정도로 통계를 보시고, 여러 가지 학문 분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통계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통계를 갖다가 잘 숙달시켜 두시면 향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통계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분류, 기술 통계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법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강의를 짧게 하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숙제를 갖다가 좀 해야 됩니다. 대학이란 무엇인지, 경영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에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워드나 또는 아래 한글 뭐 11포인트 워드 기준으로 11포인트 사이즈, 그리고 원앤할프 스페이스, 미니멈 페이지 3페이지, 맥시멈 5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강의 시간을 갖다가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출하실 때 여러분 생각만 쓰지 마시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자료에서 나는 어떤 걸 넣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쓰실 때 여러분 출처를 갖다가 꼭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수업이 짧기 때문에 강대국의 비밀 로마 시민권 1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강대국의 비밀을 보시면 요런 경영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대국 여러분들 마지막에 좀 녹화가 중간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강대국의 비밀은 재밌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